어제 정말 절을 하셨어요.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했고 나경원 의원이 맨 뒤에 있었는데 우리 일어나야 되지 않나 하더니 먼저 일어나더니 의원들이 쭈뼛쭈뼛 일어나다가 진짜 절을 해버리니까 박수를 치시면서 웃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이게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갈등을 봉합할 수 없는 정도의 게 아니라 삐진 거예요 서로. 나중에 보면은 앞에서 전부 다 화이팅하면서 기념 촬영하고 놀잖아요. 그런 겁니다 당이라는 게. 너무나도 지금 절박하다 보니까 거칠게 나왔던 거고 어제부터 다 봉합됐습니다. 당내에서 당연히 원팀이 돼가지고 선거운동을 이제 추진해 가셔야 될 텐데 그럼에도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후보 교체를 원했던 의원들도 상당히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좀 잘 후보 선거운동에 좀 지원을 나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뭐 한덕수 소위 말하는 한덕수빠가 아니잖아요. 한덕수 후보가 우리 당에 와야지 우리 당 당원들이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분들의 선택인 거고 그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 뭐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뭐 이런 분들 다 도왔던 분들이 여기가 우리 당원들한테 오히려 선택을 받고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은 당연히 그분들의 선택이었던 거고 확실한 것은 지금 이제 다양한 여론조사 지표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이죠. 전날까지 봤었을 때 김문수 후보의 분명한 상승세가 있었던 거는 모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전에는 우리가 당원 여론조사가 뭐가 필요하냐라는 입장이었는데 한덕수 후보가 당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어쨌든 들어왔으면 당인이었기 때문에 당원들의 그러한 여론 지형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OX라는 불리한 이제 그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그 조사가 이제 ARS 조사에 있어서도 김문수 후보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은 김문수에 있구나라고 객관적인 판단의 지표가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돕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아무리 이분들이 어디에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라는 그 틀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선택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사실 말씀드린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층 사이에서도 좀 상당히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자 엄청 받았어요. 저. 직접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대선 과정에서 이런 분들을 이제 일단 1차적으로 품고 가는 게 최우선 과제일 텐데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연히 이제 결국에는 자리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통합, 대탕평에 이제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그 선대위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연대연합할 수 있는 그 선대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라던가 철학이라던가 정책이라던가 이런 걸 공유해서 그분들하고 연대연합하는 것들 그러한 메시지들로 충분히 저는 전달이 된다면 그분들도 공감을 할 거고 무조건 선대위와 들어오라는 것도 그것도 예의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선대위 활동이 할 마음이 없는데 하지만 나의 철학은 공유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충분히 연대연합이 될 거지 뭐 그 물리적인 단일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뭐 여러 지지층들이나 이런 문자도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제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역 당원분들이 뭐 어떤 의견들을 좀 많이 내신 거예요? 좀 화를 많이 내셔요. 왜 이렇게 거칠게 단일화를 하냐라는 입장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폭발했던 게 그 새벽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들에 있어서는 그 각종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의 그런 언론들의 그러한 기조 그리고 그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 출마하셨던 주요 이제 그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일반 당원들 그리고 그 뭐 전체적인 메시지들이 아주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걸로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의원이라던가 당협위원장들도 이제 단체방이 있어요. 저는 이제 당협위원장들 단체방 봤었을 때도 굉장한 이러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당원들에게도 별다르지 않다. 그래서 당원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전화 이런 것들이 좀 왔습니다. 지금도 직접 좀 답변을 하시거나 저는 항상 합니다. 그 전 당원들한테 오는 걸 전 다 답변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다 제가 저장을 해놓고 있어요. 전 당원분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는 일일이 다 전화는 못 받아도 문자를 주시면 문자에 대한 답장을 다 합니다. 후보께서는 혹시 이런 갈등이나 봉합을 위해서 좀 어떤 좀 구체적인 좀 계획들 같은 것도 좀 가지고 계실까요? 뭐 이따 질문지도 있지만 절하셨잖아요. 이제 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했는데 그 후보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 대통령 후보로서 어쨌든
포용을 못한 지금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실질적인 당대표잖아요. 네. 당대표고 당의 최고 어른 역할을 하는데 그걸 잘 포용해야 되는데 지금 거칠게 포용된 이제 의도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장 이제 죄스럽다. 그리고 그걸 봤던 국민들 당원들이 정부 죄송하다라는 네. 차원에서 어제 정말 절을 하셨어요. 네. 정말 진짜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했고 거기서 이제 당내에 있는 의원님들 전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네. 의원님들 표정을 하나하나 봤었는데 딱 처음에 들어갈 때 이러시더라고. 이러더라고. 박수는 치는데 네. 딱 이러고 있다가 일단 그 뭐 존경하는 뭐 의원님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보는데 다 표정이 안 좋아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절로 사죄하겠다 하니까는 네. 일어나 그때 딱 들었을 때 나경원 의원이 맨 뒤에 있었는데 이거 우리 일어나야 되지 않나 하더니 먼저 일어나더니 의원들이 쭈뼛쭈뼛 일어나다가 진짜 절을 해버리니까 예. 박수를 치시면서 웃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네. 결국 이게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등을 봉합할 수 없는 정도의 게 아니라 삐진 거예요 서로. 삐져가지고 아니 이게 어른이 저라고 박수치고 나중에 보면은 앞에서 전부 다 화이팅하면서 기념 촬영하고 네, 놀잖아요. 네, 네. 그런 겁니다 당이라는 게. 아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재명 후보보다 더 밉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다는 마음에 대해서 누가 다르겠어요. 네. 전부 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친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금 절박하다 보니까 거칠게 네. 나왔던 거고 어제부터 다 봉합됐습니다. 그럼 의원총회 현장에도 계셨다고 하는데 얼굴 좀- 표정 하나 일부러 이러면서 막 다 진짜 제가 진짜 옆에 서서 다 봤습니다. 네. 표정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큰절 이후에 상업 분위기가 좀 많이 어쨌든 좀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뭐 의원 뭐 후보님과 그런 의원님들 좀 나누셨던 대화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부분도 좀 있으실까요? 좀 아니 왜 후보님 앞으로 잘해주세요 막 네. 이러고 막 아니 다들 보면은 와가지고 막 악수하고 맨 처음에는 그 후보님이 이제 나가려고 하셨었어요. 네네.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조금 의전을 했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의원들이 약간 쭈뼛쭈뼛 네. 했거든요. 풀리긴 좀 한 것 같은데. 네. 저 사진 찍고 나서 후보님 하면서 옆에 가고 하면서 막 좋은 말도 하고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님하고 이제 환담을 했는데 거기 갔을 때도 의원님 여러분이 따라가셔가지고 네. 후보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대위에 참여하시는 것도 기꺼이 응하시고 네. 지금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나요?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 밀담을 나눈 거에 대해 네. 제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이제 우리 이제 김 후보님이 이제 같이 가기로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더 삐진 게 좀 더 깊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하루 이틀 더 지나고 나면 네.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김문수 막 이렇게 외쳐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의 그런 하나의 또 통큰 성격이고 우리 권영세 이제 전 비대위원장님도 네. 또 이제 용산에 가셔가지고 네, 김문수 막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제가 지도부에 있었잖아요. 네. 원래 당대변인 하다가 이제 캠프로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봤던 우리 뭐 지도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대인배세요. 네. 우리 이제 공식 그 비상대책위원회 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먼저 사전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다 호방하신 분들이라서 빚어봤자 2, 3일입니다. 다 풀립니다. 네.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새 비대위원장 이제 김용태 의원을 임명한 인사였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후보님께서 강하게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하셨고 네. 아주 강하게 입장을 밝혔던 게 당원들의 지금까지 모습을 봤었을 때는 당의 변화와 혁신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미래를 맡아서 가는 게 맞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 이제 새로운 세대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총회를 모아달라 해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네. 있었는데 그 이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당 의원 중에서 가장 젊은 의원으로 알고 최연소 있고 의원이죠.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까지 밝혀왔거나 이제 보여줬던 모습도 이제 소장파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역시 이거 뭐 여기 와서 다 까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 현장에 마음껏 말씀하셔도 있었는데 됩니다. 김용태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게 되면 이제 후보님 딴소리 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했더니 그런 거라라고 모시고 싶은 거다. 네. 그리고 막 그때 권성동 당연히 대표님 계셨고 그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소신 있는 목소리 내라. 네. 그래서 이제 후보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세대라든가 이제 국민들의 주요한 목소리를 반영을 못하면 쓴소리 대놓고 해라. 네.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김용태 이제 의원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인사다. 네. 그래서 어제 봤더니 평이 좋더라고요. 네. 파격적이다 이러면서 짧은 비대위원장 기간이지만 당의 변화와 혁신과 방향을 분명하게 내보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어제 후보님도 직접 이제 김용태 의원이랑 이제 제안과 소통을 하시면서 이게 이루어진 거죠. 예. 그 권성동 원내대표님하고 다 같이 소통한 겁니다. 예, 이거는 당연히 이게 뭐 누가 이렇게 해서 꽂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당연히 소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낀 후보는 소통을 조금 덜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시네. 소통 진짜 많이 하셔요. 그래가지고 일정이 좀 막 늦고합니다. 네. 막 우리 뭐 아무튼 뭐 그런데 네. 그게 그만큼 소탈하고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뭐 사실 짧은 대선 기간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김용태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처럼 좀 파격 인사 내지는 인재 영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 좀 준비 잘 되고 있나요? 그럼요. 예. 여러 이제 경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빅텐트라는 게 그냥 정치적인 공학의 이합집산이 아니잖아요. 얼만큼 더 많은 좌우로 아우르는 인사들을 얼마큼 많이 모셔오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지선언과 그러한 메시지와 일정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후보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왜냐하면 후보 자체가 그 노동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던 인사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뜨겁게 살아왔던 분이고 네. 그리고 그 흔적들을 부정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저희 할 때 스토리 이제 이야기할 때 보일러공 출신의 이제 대선 후보라는 이야기를 네. 많이 하는데. 이 보일러공으로서 그 정말 낮은 그 3인의 삶 이게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10여 년 가까운 삶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은 진정성이 있어서 분명히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인선이라든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겠나 저는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조금 어쨌든 단일화 과정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사실 선대위, 선대본 이런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재 좀 대비나 이런 것들 좀 어떤 방식으로 좀 보완해 나가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당에서는 이제 선대본을 만드는 초안 이제 우리 총괄선대본부장 윤재욱 의원께서도 오시고 뭐 여러분들이 오셨죠. 그리고 뭐 장동혁 상황실장 이제 전에 총괄선대본부장이었죠. 그분이 이제 상황실장을 맡아서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관장할 거고 캠프 내에서는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 이 세 분이 수기를 해서 양쪽에서 마련한 안들을 절충하는 과정들을 그 2, 3일 내에 거의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벌써 이제 꽤 많은 인선들 들어간 거고 그리고 뭐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선대위로 같이 총괄로 이제 흡수 통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이야 뭐 별로 안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건 좀 지나간 뉴스이긴 한데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선대위원장 참여 또 보도가 있었어요 토요일에. 근데 본인이 이제 부인하고 이미 미국으로 출국을 하셨는데 이건 좀 비하인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입장문을 제가 직접 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수행 쪽이나 이렇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통화한 거 다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통화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후보께서 하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입장을 냈고 이제 기자분들이 재확인하셨을 때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신 거를 갖다 우리가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홍 시장님도 뭐 짧은 생각을 했더니 긍정적인 메시지였지 뭐 여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냈던 입장문이 최종적으로 어쨌든 그 우리 홍준표 전 시장님의 최종적인 입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 입장을 받드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도리이고 그리고 마음만은 이제 김문수 후보를 많이 응원해 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담아서 저희가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의 마찰이 아니라 서로가 생각하는 사랑이 표현법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그러한 워딩에 있어서 오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이 홍준표 시장님께서 지지를 안 한 건 아니고 실질적인 나가면서까지 우리 당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맞다라고까지 이제 출국하기 직전까지 거의 매일 한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매일 페이스북 하면서 지원 사격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주 가벼운 에피소드 정도에 불과하지 않나 뭐 그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공식 선거운동을 하니까 이 부분 당연히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무래도 저도 어제 제가 유세 관련한 기사를 직접 썼는데 일정이 힘드셨죠? 일정이 계속 바뀌셔가지고 저 죽을 뻔했어요. 저 어제 밤에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캠프에서 짰던 일정안
그 선대본에서 짰던 일정안들이 충돌하면서 네네. 이게 믹스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혼선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안 그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제 가락시장으로 오전 5시에 첫 장소를 잡으셨는데 그 의미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것입니다. 이제 후보가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컨셉은 낮은 곳에서 뜨겁게라는 이제 컨셉을 많이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이제 서민 경제 가장 삶의 일선이 그러한 시장이잖아요. 네. 이제 재래시장에서도 특히 이제 가락시장 같이 이러한 그 도매 이제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이제 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최일선의 그러한 그 삶의 그러한 물가라던가 이런 부분들 내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거기 가서 보신 거고 네.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이제 대전 현충원 이렇게 네. 가시는 일정은 그겁니다. 그 항상 후보가 끊임없이 했던 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가장 지키는 상징적인 곳이 어디냐. 현충원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의 일정은 그러한 스토리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는 우리 보수의 심장인 대구의 상징적인 이제 서문시장 가시는 이유는 그래서 낮은 그러한 서민의 삶을 서민의 삶으로 그래서 가장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는 보통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그 물가 걱정 없이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의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이제 그 기업을 살려야 되고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제로 성장률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도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제 대선 국면에서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따라 현재 지지율에서는 어느 정도 좀 뒤처진 상황인데 따라잡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될 텐데 어쨌든 당의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따라잡는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부 여론조사 뭐 이거 제가 수치 말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보수 대통합한 텐트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의 단일 구도했었을 때 이기는 여론조사가 벌써 나왔죠.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더 올라갈 데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호감 지수인데 비호감 지수가 거의 꽉 찬 상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제 검증을 저희가 이제 하지를 못했죠. 앞으로 해야 될 검증도 많고 그리고 이분이 그 실제로 3권 통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아닌 상권 통합을 추구하는 총통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총통제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재앙제 대통령제를 우리가 극복하자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거기에 한술 더 떨어서 총통이 되겠다는 건데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검증들 그러한 이제 권력에 대한 권력 분립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검증들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들이 깨닫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빅텐트를 치면서 그 물리적인 텐트가 아니라 그 철학과 가치와 정책들을 통한 연대연합, 대연정을 하게 될 경우 그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지 따라잡는 싸움이 아니라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을 어떻게 만드냐의 그런 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모든 당이 자체적인 좀 여론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좀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런 결과들도 나오고 있나요? 저희 그 당에서 실제로 도움을 어제까지 못 받아서 아직까지 오늘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도 당에서 이제 지원을 실제로 많이 못 받았다. 공보국은 좀 도와줬어요. 공보국은 그래도 소통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체적인 지원은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래도 캠프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세 분석하시는 분들이 여러 여론조사 추이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통합했을 때 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이미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전체적인 그러한 법여건에. 근데 우리는 후보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다 분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보면은 전체적인 합산을 봐야 되는 거지 그 분할로 보면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해볼 수 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잘 구도를 짜면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조금 직격하는 여러 가지 기자 브리핑이나 여러 논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망언집이요? 망언집도 나왔고, 근데 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여러 5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연대할 생각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라.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어떤 이제 뭐 캠프에 좀 아는 분들은 이제 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만 저는 캠프 대변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후보의 생각 맞춰서 말씀을 네. 드리면서 제 생각을 얻는 거니까 자유통일당의 이제 전광훈 목사님하고는 최근 몇 년 동안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연락한 몇 년이지 최소한 최근에는 연락한 적이 없어요. 네. 바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서 이제 소통 창구는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대 연합에 대한 논의도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걸 분명히 밝혀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도 그 이러한 야권의 그러한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열한 폭주를 막기 위해서 네. 뭐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당 특히 친한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 출당 요구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입장 어떠신가요? 그 후보는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판단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었던 성과도 우리의 성과고,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도 우리의 과오인데, 네. 그걸 당이 책임지고 안고 가는 문제와, 그리고 이제 탈당의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사과해야 될 부분들, 이걸로 인해서 불편을 끼쳤던 이 작금의 사태로 인해서 불편을 끼치거나 마음이 아팠던 국민들한테 대해서는 우리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사과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예.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한 그러한 거취에 대한 부분은 그분이 뭐 지금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당에서 배출한 그래도 대통령이고 문제가 뭐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어쨌든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후보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도 안고선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보수 빅텐트를 하면서 앞서 뭐 질문에서도 답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할 것이냐 이 질문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캠프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이준석 후보께 연락을 하거나 이럴 좀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니 당연히 그거는 이제 연락은 하시겠죠. 뭐 모른 척이 하시겠어요. 오며 가며 만날 거고 TV 토론하면서도 만나고 악수하고 환담을 할 거니까 모른 척하고 지낼 수는 없는 사이고, 그리고 또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준석 후보하고 사이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당의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 채널들도 많기 때문에 물리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빅텐트는 아니에요. 그 이준석 후보 뭐 0%다 막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뭐 정치권의 그 숫자는 말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물리적인 빅텐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이재명이라는 그 폭주 기관차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공유, 정책적 공유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색하는 게 또 정치의 미학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 쪽에 이제 전략단이라던가 이제 후보의 결심,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을 상대하는 이제 뭐 대변인을 포함해서 모든 후보 캠프의 관계자들, 그 선대의 관계자들이 그 부분은 숙고해 가지고 잘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요. 네. 네. 예, 오늘 인터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내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